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라운드 피겨 가격인 3만원 지지 여부까지 확인하는 어떤 가격 흐름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장중에 모건 스탠리가 2만주 넘게 순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장중 투자 전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오늘 아침에 분봉상으로 보면 살짝 이제 갭이 떴다가 갭업 원봉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죠. 자, 내려와서는 안 되는 가격, 결국 이제 피보나치 낙폭가대 가격인 이 3만원대 어떤 지지 흐름까지 확인하는 어떤 주가 흐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전장에 지금 이제 수급의 흐름에서 오늘도 지금 프로그램 쪽에서는 오전장에 매도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거래원 순간 거래량에서 보시게 되면 이 모건 스탠리 쪽에 어제도 이제 여기서 8, 9만 주 매도세가 나왔는데 오늘도 이 모건 스탠리 중심으로 지금 3만 주가 넘었네요. 매도세 흐름. 자, 이런 흐름 속에서 라운드 피겨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라운드 넘버 가격이라도 하는데요. 끝자리가 이제 0으로 끝나는 가격이 이제 라운드 피겨 가격입니다. 그래서 3만원, 4만원, 5만원, 2만원, 만원 이렇게 끝자리가 0으로 끝나는 가격은 상징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때는 이제 그 부분이 상징적인 저항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려올 때는 상징적인 어떤 지지선 역할을 해주는 게 라운드 피겨 가격, 그러니까 마디 가격이 아주 대표적인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장중에 38,800원, 그래서 3만원 까지는 아직 이제 한 800원, 900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만 34,000원, 3만원의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가서 이제 낙폭가대 가격으로 이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 구간까지 들어갔죠. 그래서 올 초에 사실 이제 상승형 패턴으로 만들어내었던 이 상승형 삼각형의 이 패턴의 어떤 하단 지선 가격들, 이 부분들은 사실 이제 36,000원, 7,000원이 깨질 때 이 부분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조정을 하지 않고 이제 빠르게 들어와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추세 라인에서도 반등다운 반등을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날 뭔가 돌듯했는데, 이번 주 들어서는 시장하고 상관없이 그냥 주르륵 그냥 계속 내려오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상승 추세선이 이제 이탈되는 어떤 부분들이 결국 나타나면서 이제 상승의 어떤 각도 자체가 보정을 하면 굉장히 누워버리죠. 일종의 이제 박스권 형태로 주가가 움직이는 어떤 흐름이 나오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월봉에서 보게 되면 장기 박스권, 이제 2019년도에 이제 급등한 이후에 이 3, 4년 동안에는 유중이라든지 CB, BW 이런 메자닌 자금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주식수가 3배, 4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워지는 어떤 흐름들을 유지하면서 장기 박스권 흐름을 보여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박스권의 하단의 가격들이 27,000원, 26,000원, 그러니까 3만원 밑에서는 오래 머물지 않고 기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올라오는 흐름을 2021년도에도 보여줬고 2022년도에도 보여줬죠. 그리고 올해도 초에 27,000원대 시작했다가 한 50% 정도 반등을 하고 난 다음에 5월 17일 이후에 이제 돌파가 그 다음날 실패한 이후에 이제 6월 9일달 이후부터 계속 이제 떨어지는 흐름으로 결국 이제 3만원대 부분까지 지금 내려와서 이 장기 차트에서는 이제 뭔가 이제 몇 년 동안 이루어졌던 저점 라인대에 이제 근접하는 어떤 가격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관점에서는 이제 저점이라고 하는 이제 매수존에 이제 들어가는, 그리고 이제 3년 동안에 이제 진행되는 박스권 하단으로 지금 내려오는 어떤 가격 국면에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올해 내년 리보세라님의 어떤 상업화 관련되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국면에서 이 시장이 그렇게 많이 이제
안 좋다든지 그런 것도 아닌데 유독 이제 제약바이오 특히나 모멘텀이 있고 뭔가 이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국면에 들어가 있는 HLB 입장에서 어떤 수급의 어떤 요인과 이런 어떤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아쉬운 어떤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상승형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돌파가 하게 되면 한 60% 70% 정도 상방으로 갈 수 있는 흐름을 만드는 패턴인데 그 패턴들 자체가 이제 5월 하순 그리고 6월달 초에 뭔가 내려고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제 거의 6월 초부터 2, 3주 이제 흘러내리면서 패턴이 망가지는 어떤 흐름으로 지금 바꿔져 있죠. 그래서 이제 장기 바닥권 가격에 이제 근접한 어떤 가격 흐름으로 주가는 진행되는데 거래량이 이렇게 많다든지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거래량 속에서 계속 이제 장중 프로그램 외국계 기관들 매도가 집중되면서 굉장히 소의 흐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왔던 이 파나진 관련되는 인수 관련되는 부분도 사실상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어제도 그 홈페이지에다가 게시됐던 글들을 보게 되면 주주님들이 깊은 이해와 지지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제가 이런 비유도 들었죠. 스타크래프트 하셨던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이렇게 넥세스를 이렇게 무한맵에서 이렇게 계속 짓는다든지 그러니까 공격이라든지 이런 이제 본질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미네랄을 획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유한맵에서도 이렇게 본진만 이렇게 계속 만든다고 해가 승리하는 건 아닌데 이런 부분이 결국 이제 이 미네랄 같은 이런 자금들은 회사가 이렇게 매출을 일으켜 가지고 낸 자금이 아니잖아요. 대부분 일단 주주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수년간 엄청나게 많은 어떤 유중이라든지 BW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자금인데 그 자금들이 정말 중요한 시점이라고 회사도 인식하고 시장도 인식하고 주주들도 인식하는 이 리보세라님의 이제 간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상업화를 이제 6개월 남짓 결과가 이제 나와야 되는 이런 점에서 조금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어떤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이런저런 한다는데 이런 게 주가로 보게 되면 시장이 이제 바라는 어떤 흐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공지가를 올릴 만큼 주주들의 어떤 이 반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들의 영향들을 계속 이제 주가는 이렇게 지향을 하는 거죠. 결국 이제 지주회사화 된다는 말 자체는 보통 이제 사업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보다는 지주회사가 보통 이제 평가를 절하를 받죠. 근데 2차 전지 중에서는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주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죠. 그래서 HLB 주주들 입장에서는 2차 전지에 이제 그런 흐름들이 HLB에서도 벌어지길 좀 바라는데 오히려 이제 반대의 어떤 영향을 가고 있으니까 최근에 어떤 회사의 행보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주가가 이렇게 유지가 되면서 이런 어떤 흐름들이 나온다고 하면 시장도 뭔가 이제 확장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을 가지는데 오히려 유중의 어떤 자금, 그 미네랄을 주었던 그 자금이 HLB 밖으로 가서 그 핀수 기업의 어떤 주가만 이제 올리는 어떤 형상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아쉬운 어떤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아침에 보면 기사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파나진 관련되는 인수가 장기적으로는 시너지 효과를 내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근데 그 근저에는 리보세라님이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성공의 기반으로 이제 확장을 해야 되는 어떤 부분에서 이 회사의 어떤 이제 유중이라든지 이렇게 자금 확보된 부분들이 이렇게 잘게 쪼개지면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 돈만 다 나가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제 회사가 이제 여러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HLB가 이제 전체적으로 유동성을 늘리는 형태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제 이렇게 상장사를 인수하는 것은 뭐 베리스모의 이제 전임상 단계에서 나중에 이제 임상 단계나 이제 R&D를 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제 자금 확보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준비하는 것들은 나쁘지 않은데 이것도 이제 정도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작년에 노토스, 그 다음에 올해도 뭐 PSMC, 그 다음에 또 이제 파나진이잖아요. 그래서 파나진이 뭐 211억의 현금성 자산이 있고 이거 합하면 이제 770억이다. 그래서 상장사를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상장선을 통해서 유증이라든지 뭐 이게 사채를 발행해 가지고 자금 조달하는 부분으로는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IR을 했고 그 다음에 주총이 있었는데 이게 오래전부터 준비되었던 부분이라고 하면 올 초에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주주들한테 인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이제 굉장히 그 거리감이 간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백윤기 HLB 최고 운영관리자는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회사는 확신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확신할 것 같으면 회사가 이제 최근에 이제 보르노이 같은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유상증자를 했는데 450억인데 180억을 대표가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는 어떤 경우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이제 경영진들의 어떤 확신과 그 자사의 어떤 파이프라인의 어떤 신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는 이 보르노이 주가를 보게 되면 보통 이제 유중 나오고 나면 빠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유중 발표 이후에 주가가 4만원대에서 이제 5만원대로 지금 올라가면서 무중까지 하면서 이제 긍정적인 흐름으로 기대감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제 전형적인 어떤 이제 시장 친화적인 어떤 부분과 해야 되는데 HLB 입장에서 보면 작년에 유중에도 보면 진양훈 회장이 뭐 참여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존 경영진 이렇게 막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그 회사는 뭔가 이렇게 가시화되고 있고 확신한다 이렇게 공지문했는데 그런 행동이 따르지 않고 뭔가 이제 그 뭔가 가시화되었던 부분을 확인하고 이제 다음 단계의 어떤 도약을 이끌어야 되는 어떤 부분인데 이게 너무 같이 앞서가 있으면서 유중의 어떤 자금들이 이렇게 새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HLB 주가로 보면 그렇게 지금 좋은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흐름으로 다시 이제 진행되고 있는 이 흐름들 그리고 이제 돌파를 하려고 하면 7월 달에 돌파를 하려면 이제 또 41,950원을 넘겨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공매도들이 이제 쭉 깔았기 때문에 주가의 어떤 굉장히 큰 모멘텀이 있으면 공매도는 이제 쇼커버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니면 계속 이제 공매도를 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자기 어떤 유리한 포지션을 만들어 놓고 지금 이제 HLB가 공매도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극복하는 게 좀 쉽게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스권으로 됐기 때문에 상당 부분의 어떤 매물들이 위에 깔리는 거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작년 연말부터 해가지고 올해 한 3개월, 4개월, 5개월 정도 거래되었던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주가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이제 매물화되는 어떤 위치로 다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안 되기 위해서는 주가가 최소한 36,000원대 위에 있어야지만 뭔가 이제 상방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올라갈 때도 이제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가격적인 이제 매력도 있는 구간에 들어갑니다만 주가가 쉽게 이제 움직이기가 어려운 어떤 구간으로 이제 일단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결국 이제 이 볼린저 밴드 하단과 5일선 저항대를 이제 깨는 일단 양봉이 출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오전장 분위기를 보면
아직 이제 그런 흐름들은 장중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5장의 이 흐름들이 어떻게 되느냐. 밑단으로는 이제 3만원대 그 지지 확인을 해야 되고, 윗단으로는 이제 이 34,000원대가 멀어져 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올라가야 이제 그나마 그래도 이제 추세선을 살리기 때문에요. 이 흐름이 이제 어떻게 나가는지가 단기적으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국면에 있습니다. 아무튼 이 흐름들이 5장이 어떻게 이어질지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 전략 삼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